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부동산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15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 해설을 드리도록 하시죠.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부동산 공법의 그러니까 81번 문제죠. 그러니까 2차 과목에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 세 번째 있고 그래서 81번부터 120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8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거죠.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81번에 동그라미 2번이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기본적으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묶어서 같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림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경기도에 그러니까 A, B, C에 각각의 시와 군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또 D라고 하는 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원칙대로 가면 각각의 도시군마다 즉 시군마다 자기 계획들을 세우는 게 기본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A, B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C, D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걸 관청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또 다른 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A, B가 있고 C와 D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 B를 같이 묶는 거죠. A, B를 같이 묶는 거는 하나의 도 안에 있으니까 누가 묶을 거고요. 도지사가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C, D를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C, D를 같이 묶을 때는 도가 다르죠. 도가 다르니까 위에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C, D를 같이 묶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알고 있는 그 이쪽 시와 군이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중앙정부요, 광역의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의 시군,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를 쓸 때는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걸 이제 이렇게 공법 시간에 나와 있으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냥 뭐 남성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1대대, 그러니까 2중대, 3소대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 소대가 있고, 그 중에서 중대장이 너네들 나와 할 수가 있는 거죠. 축구샵을 예를 들자고요. 또 다른 중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 그러니까 수비자료나 공격자료에 나와라 라고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하나의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가 다르면 즉 광역시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시도가 다르면 그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역계획권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이 틀린 거죠. 82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뭐 동그라미 1번이 틀렸는데요.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X 틀렸죠.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효력 상실이나 그럴 때 다음 날이 주로 있지만 그러니까 지형도면은 그러니까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가 되는 거죠. 지형도면의 취지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들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다시 또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쳐서 2년, 3년 예산 5억, 8억을 써서 신중하게 결정해라. 근데 관청에 도면이 다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 도로를 든다면 무슨 A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든다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발표하는 거고요. 이것만 갖고는 99번지 땅 주인 할아버지 자기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가 나와야 그래야 99번지 그러니까 이만큼 도로로 잡혔구나. 건물 지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자세한 지도,
이 지도를 뭐라고 하고요?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지형도면이 나와야 도로 만들 땅 건물 지을 수 없다. 그런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로는 안 되고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2번 답 1번이었고요. 83번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83번 문제,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와 관련된 내용이죠. 개발을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고요. 환경이요,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요. 또 개발을 하는데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그 중에 이 개발과 기반시설의 관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물 또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업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받아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설치를 하는데 보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이 돼서 거기에 건물들이 많아지니까 이러저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원, 도로, 폐기물 처리 시설, 녹지 등등은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근데 그 건물이 공장일지 사무실일지 상가 빌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덜컥덜컥 대학을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꼭 들어가야 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시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4번 문제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공동구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차가 지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도로 밑에 왠가 파이프들이 여기저기 묻혀 있겠죠. 그러면 파이프 공사할 때마다 매번 도로를 차단하고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도로 아래 큰 구조물을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거치대를 두고 파이프들을 다 넣어두게 되면 그러면 파이프 새로 설치하는 거나 관리하는 거나 훨씬 쉬워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공동구입니다. 그러면 공동구에 가능하면 이러저러한 파이프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파이프 들어가는데 공동구 협의회라고 하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4번. 해설이요. 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얘네들은 폭발의 위험이 있거든요. 한번 폭발이 되면 그러면 가스관만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전기 파이프, 수도 파이프, 가스 원가 파이프가 다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들은 공동구 협의회를 거쳐서 그 안에 매설을 한다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85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정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0%까지 완화한다. 주차장 안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박스의 지문에 첫째 줄에 한옥마을의 보전입니다. 한옥마을을 그대로 보존하자고요. 그러니까 새로 무슨 문화지구, 홈스테이, 관광지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옥마을을 그대로 보존하는 건데 한옥에는 애당초 그 한옥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는 거였죠. 조선시대 이리 오너라 그런 사극들을 봤을 때 주차장 있는 자리 그런 집들 없잖아요. 보존이니까 거기는 당연히 주차장을 안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이면 다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만 한옥마을이 보존 때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86번 문제예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요. 지목은 대이다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매수문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 봤습니다만 82번 지형도면 때 잠깐 보셨습니다만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면 거기는 시설을 설치할 때 땅이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데 그러면 시설이 결정했으면 빨리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몇 년 지나도록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10년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은 해놓고 건물은 못 짓게 해놓고 10년이 지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건물 못 짓는다. 이것 때문에 가장 답답한 사람, 지목이 대인 사람은 시행자가 빨리 사업을 해야 네 땅을 돈 주고 사가고 그래서 보상금을 받아서 새 땅을 알아볼 건데 지금 그러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사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되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내 땅 사가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 땅 사가라가 뭐고요?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되면 6월 안에 산다 안 산다. 사기로 했으면 2년 안에 사야 되는 거죠. 현금으로 사는 게 원칙. 지방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처음부터 못 사겠다. 아니면 산다고 해놓고 2년 지나도록 안 사가면 이놈들아 숨은 쉬게 해달라. 조그만 것 건축할 수가 있죠. 3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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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3330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10년 미집행 지목이 돼일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기간요. 10년에 6월에 2년. 각각 해서요. 다 합치면은 18번 나온 겁니다. 10년에 8번, 여기 6번, 4번 해서요. 10년에 6월에 2년. 이 매수 청구의 기본 흐름 리듬이죠. 86번, 답은 1번입니다. 이제 87번 보시죠. 87번.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상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우리 생활에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이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아까 보셨듯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억번, 도시자용공원구역, 용도구역의 하나이죠. 니은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리는 겁니다. 대상이 아니고요. 디귿번,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고요. 리을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그거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닌 거죠. 먼저 그런 큰 틀들은 계속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하시게 되겠고요. 처음이실 때는 저런 것들이 나오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거고, 좀 공부를 하셔서 다시 보실 때는 그렇지 이제 확인들을 해가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 내용들은 그런 이제 확인이거나 아니면 큰 감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죠. 87번 답 5번입니다. 88번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8번요.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에 5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53가지 도로, 수도, 하수도 등등등 53가지 기반시설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것들을 53가지가 많으니까 7가지 시설군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비슷한 것끼리 7가지로 묶어뒀는데 동그라미 1번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그런 것들은 교통시설에 해당하는데요. 폐차장, 물론 이제 차도 교통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다 운행을 마치고 교통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제 이건 쓰레기인 거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쓰고 나오면서 버리는 건데 이걸 잘 버려야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환경에, 우리 둘러싼 환경에 커다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잘 버려야 된다고요. 일반적인 쓰레기, 차도 지금 이건 쓰레기에 해당하는 차를 처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거고요.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유원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공간시설. 3번 공공문화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에 포함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포함되고요. 저수지, 큰 비가 내려와서 막 홍수가 예상되는데 그럼 물을 담아놔야 아래로 계속 흘러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제시설, 재해를 막는다. 동그라미 5번 하수도, 폐차장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마구잡이로 버리면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차장은 7가지 시설군 가운데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한다. 그래서 교통시설에 포함된다. X가 틀린 거죠. 89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것,
그러니까 땅에 대한 법 300개가 있고 400가지가 있습니다. 땅에다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든 아시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하지 말라고요. 또 학교 위생 정화 구역. 애기들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서 술집에서 술 마시고 아저씨들 소주 각 1병 외치고 그러시면 애들 공부에 지장이 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는데 그 400가지 중에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과 나머지 400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다른 법에 있는 별별 것까지 해서 별별 게 다 있습니다만 이 400가지 중에서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땅을 대상으로 이 땅이 개발이다, 보전이다 그런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니까 계획, 앞으로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인지 보전인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땅을 개발 땅, 보전 땅 할 수는 없으니까요.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시 또 9가지, 또 21가지로 구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즉 용도지역이 대한민국 토지용의 가장 밑그림인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땅 반을 찍어도 용도지역 이름은 붙어 있습니다. 전국 땅에 정해놨다고요. 대한민국 어느 땅 반을 찍어도 4가지 가운데 하나이지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이 중복될 수는 없다고요. 4가지 중에 하나로 구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만 전국 땅을 구분 지정한 거고 나머지들은 다 언제 지정하고요. 필요할 때 지정하는 거죠. 필요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중에 용도지역 이름만 붙어있는 땅만 있을 수 있는 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이름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얘네들은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용도지구요. 그러니까 요만큼 필요가 있으면 요만큼 A 용도지구, 이따만큼 필요가 있으면 이따만큼 B 용도지구, 한 땅에 C라는 필요, D라는 필요가 있으면 한 땅에다가 C지구, D지구요. 아무튼 C지구, D지구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용도지역이 대한민국 토지용의 가장 밑그림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택지개발促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X 틀렸죠.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택지 그러니까 주택이 들어설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자고 한 거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말 그대로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용도지역 등등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배나무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배나무 과수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배나무 과수원이면 여기는 농림지역일 가능성이 크죠. 여기도 농림지역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건 찍어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청에 그러니까 토지용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트를 그러니까 거기에 접속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신도시를 만든다고 결정을 했고 그러면 신도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도시지역 될 게 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를 자동방으로 도시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항, 천, 택, 삼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적 다 만들어지고 신도시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나 도시적으로 하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직 사업도 안 됐는데 지정하자마자 도시적으로 바꿀까요? 농림지역이면 이름 자체가요. 농림지역이니까 20층 상가 지을 수 없죠. 30층 아파트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놔둔 채로 신도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수가 없죠. 아파트나 상가를 짓기 위한 땅 뭐로 바꿔야 도시적으로 바꿔야 아파트 상가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바꾸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그 땅은 자동방으로 도시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덩어리 내용이고 다음에요. 그래서 신도시 건설이 다 끝났습니다. 신도시 건설이 다 끝났는데 이 땅을 다시 농림지역으로 돌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될 걸 미리 당겨서 도시지역 본 거고 그러니까 계속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다시 환원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거죠. 1번 이쪽 보시면 89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이 있는데 용도지역 중요한 내용이니까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 몇 가지 절차들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지역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축소라고 하면 도시지역이 있는데 또 이만큼 줄어들어 압축 파일을 해서 줄이는 게 아닌 거죠. 어느 땅이 도시지역이었는데요. 도시지역이면 뭐가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죠. 근데 어느 땅이 도시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기를 도시지역이 아닌 걸로 바꾼다는 거죠. 이 땅을 도시지역, 여기는 나머지는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땅을 도시지역이 이만큼이었는데 그 중에 요만큼으로만 한다. 이만큼이 축소됐다. 축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도시지역의 일부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상가, 공장이 이미 들어차 있는 곳을 관농자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대부분 뭐고요? 녹지지역을 관농자로 바꾸는 겁니다. 녹지지역을 관농자로 바꾼다. 그랬을 때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죠. 물론 땅 주인들로 보면은 그래도 명색이 도시지역일 때 땅값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됐을 때 땅값하고 이쪽이 더 땅값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지역 전체, 그 공익적인 판단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땅의 성격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다. 세부적인 절차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 중간 땅에 있을 때만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개발 땅이고 관리지역은 중간 땅이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땅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 땅, 관리지역에 어느 땅을 정했는데요. 그 땅에서는 여기서는 앞으로 농사만 짓는다고 정했습니다. 농사만 짓는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될 가능성 없죠. 개발 가능성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중간 땅이라고 계속 놔두는 것도 뻘쭘하네요. 그냥 그 땅을 자동방으로 보전 쪽으로 넘기자고요. 중간 땅에다가 관리지역에다가 개발하지 않는다고 정했으면 보전 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농사 짓겠다고 했으니까 뭐로 가야 되고요?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단어들이 처음에는 혼동하실 수 있죠.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인데 내용을 이해하시면 외울 게 확 줄어듭니다. 내용이 아니고 단어들로만 다 외우려면 아주 복잡한 내용이 되겠죠. 동그라미 4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또 4가지를 9가지로 또 9가지를 21가지로 세분 변경하는 것들 다 도시군관리계획 정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주상공녹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녹지지역에 3가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어느 땅이 도시지역이라고만 이름이 붙어있고 아직 주상공녹 구분이 없으면 구분될 때까지 우선은 조금만 지으라고요. 즉 규제가 가장 강한 곳에 규정을 적용하겠다고요. 이 중에서 조금만 지어라. 규제가 강한 곳이 녹지지역이죠. 근데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전녹지지역 규제가 가장 셉니다. 가장 조금만 지으라고요. 가장 우선 조금만 짓고 있다가 좀만 지둘리세요. 정해지면 나중에 더 크게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고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 2번이었습니다. 다음 90번 문제를 보시죠. 90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 그게 틀린 건데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도 있죠.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그때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개발행위 할 때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가 크게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세 번째, 토석의 채취. 네 번째, 토지의 분할. 다섯 번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보면 허가 신청을 넣어서 그다음에 허가, 불허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땅에 실제로 손 댔으면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숙제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토석의 채취 등은 다 준공검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지의 분할은 뭔가요? 이제 공법의 어떤 일반 상식 수준의 문제인 거죠. 뭐 이런 단어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토지 분할은 어느 땅에 있는데 그 땅을 톱으로 써나요? 도끼로 쪼개나요? 포크레인으로 선을 긋나요? 그게 아니죠. 지도에다가 지적도에다가 여기가 11번 땅이었는데요. 거기다 선 긋고 11-2 쓰면 이게 토지 분할이죠. 근데 이건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지적관청에 얘기해서 토지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절차가 따로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 볼펜을 든다. 볼펜을 선을 긋는다. 11-2 자 이제 끝났다. 이거에 대해서 검사받는 그런 일은 아닌 거라고요. 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요. 울타리 밖에 물건을 쌓아놓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옆집에 피해 주면 안 된다.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거지. 물건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때마다 준공검사 받고 말고 뭐 그런 일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는 대상에서 빠지고 3가지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뭐 대상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들을 다 외우실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91번 문제 보시죠.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이 좀 더 공부하시기는 문제 푸시기에는 어렵죠. 91번 문제예요. 옳은 것은 4번이 옳습니다. 4번이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적성평가, 토지야 네 적성은 뭐니? 다 물어보는 게 토지적성평가죠. 그럼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 직접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만 취지가 그렇다고요. 개발 땅은 콘크리트 붙는 게 문제 없죠. 보전 땅은 콘크리트 붙지 말라고요. 농업 땅도 콘크리트 붙지 말라고요. 근데 농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농업 땅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보전 땅은 가능하면 거기서 꼭 살고 있는 그 몇몇 사람들 빼고는 가능하면 사람도 많이 다니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이 토지적성 평가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은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잖아요. 도로 만들기로 결정한 땅, 공원 만들기로 결정한 땅, 학교 만들기로 결정한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정해진 그 콘크리트가 올라서게 될 건데 거기다 대고 토지야 네 적성은 뭐니? 뭐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4번이 맞습니다. 91번 문제예요.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뻔한 경우, 가벼운 경우, 그런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시설 필요한 거죠.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 됩니다. 꼭 그 절차 거칠 필요 없이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안정되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매수 청구 문제가 앞에 있었죠. 그런데 이놈들아 내 땅 사가라. 그런데 내 건물은 사가지 말고. 그럼 저쪽에서 사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은 그 사람 개인 걸로 남아있는 채로 그 땅을 사서 거기다 뭘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도 내 건물도 사가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을 받고 목적한 바에 땅을 사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지. 건물은 놔두고 땅 주인은 시행자고 건물은 자기 거고 그 건물을 어떻게 이용해요? 안 되는 거죠. 관계된 것들 다 토지 등 돈 되는 거 싹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 그 제한 이제 내용이 이제 떠오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요. 글자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역,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28가지 용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공법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제한은 뭐냐면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겠죠.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지을 수 없죠. 상식입니다. 그것을 소련말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인에 대해서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 도시군계획 시설은 그 자체가 공적시설이잖아요. 공적인 목적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니까 개인에게 요거 지켜라 말라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공적인 바대로 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제한을 또 용도지구의 제한을 공적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X요. 그냥 대한민국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우리가 월급을 줘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일을 잘못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되돌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당연히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익사업 시행자를 행정청으로 보고 그들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1번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92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갑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 관할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계획법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종합 문제네요. 어떤 상황을 주고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봐라.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냥 법조문 그대로 어느 한 대목도 쉽지 않은데 주어진 상황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그 상황에다 다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3번이 틀렸는데요. 허가구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허가구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갑이 토지 전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거래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X요. 3번이 틀린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투기를 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거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자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당한 경제활동을 위한 정당한 거래들은 허용을 해주고 투기적 거래를 막자라고 하는 겁니다. A 땅을 B가 사려고 한다고요. 그럼 B가 투기꾼이면 그 땅을 못 사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투기꾼이 아니면 그래서 정당한 실수요자면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B가 그 토지를 취득해서 그 땅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투기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됩니다. 이걸 갈라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건건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에 딱 7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7가지에 해당하면 투기가 아니어서 허가를 내주고 또 B는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7가지가 아니면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봉사활동 많이 하고 표창장 많이 받고요. 초등학교 때 품행이 방정 맞아서 타의 모범이 되고 그런 거 다 했다 하더라도 다 불허가를 때리는 거죠. 7가지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B는
7가지로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의 가장 기본 맥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일 때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법 전반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문제 중에 12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기본 흐름들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나머지 문제들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